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독TV입니다. 오늘은 중독TV 9번째 논문 공부 시간입니다. 제목은 Relief Craving Severely Moderates Non-Pharmacological Treatment Outcomes in Treatment-Seeking Older Adults with Alcohol Use Disorder 라는 제목인데, 노인의 알코올 중독에 있어서 경감 갈망의 심각도가 비약물 치료 성과를 약화시킨다, 영향을 준다 라는 제목의 이제 논문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인데요. 이 논문을 이제 연구하게 된 배경인데, 갈망입니다. 갈망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갈망입니다. 영어로는 craving이라고 합니다. craving. 자, 우리가 이제 갈망감 하면 그냥 뭐 술이 땡긴다, 술이 생각난다, 이 정도로만 보통 생각을 해 왔는데, 이 저자는 일단 갈망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 갈망 두 가지를 영어로 봤을 때는 하나는 이제 relief. 이게 이제 경감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감 갈망이고,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갈망은 이제 보상이죠. reward입니다. 보상을 해주는 갈망입니다.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보상 갈망은 이제 술을 마시는 이유가 쾌감이 있고 사회적인 보상이 있고 뚜렷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음주가 일어나기 쉽고 그런 음주를 또 거절하기가 어렵고 음주의 효과를 뚜렷하게 기대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약물로는, 양약으로서는 날트렉손을 복용하는 이제 전형적인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이제 보상 때문에 술을 마시기 때문에 그 보상이 정말 중요하겠죠. 보상이 크면 술을 더 마시려고 할 것이고, 보상이 적거나 보상이 없으면 술을 좀 덜 마실 여지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 경감 갈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이제 이게 사실 똑같지는 않지만 금단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금단은 영어로 withdrawal입니다. 자, 금단.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불편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을 완화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금단의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 손떨림도 얘기했지만 제일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불면이죠. 이 수면 때문에, 그 금단 증상 여러 가지 중에서 불면 때문에 술을 못 끊으시고 계속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필요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경감 금단은 이제 안 좋은 기분, 뭐 금단 증상 이런 것과 관련되고, 이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DSM-4 이제 네 번째 버전에서의 진단이, 대부분 이 진단이 어떻게 가냐면 결국 의존으로 갑니다. 의존. 이게 거의 남용에 가까운 이제 진단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아무래도 증상, 질병의 정도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의존이 남용보다 더 심하다라고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그 의존이 좀 심해진 경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독이다 라고 좀 강한 단어를 써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는 갈망을 보통 약물 치료가 권장되었죠. 갈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 이 갈망은 날트렉손, 경감 갈망은 아캄프로세이트, 이런 정도로 이제 치료를 해왔었는데, 이 연구는 이 약물 치료가 아닌 non-pharmacological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약물 치료에 어떤 이제 이런 갈망의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약물 치료 이제 두 가지를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제시하는 비약물 치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MET입니다. 하나는 CRA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MET는 약자가 Motivational Enhancement Therapy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 강화 요법이에요. 이게 어떤 핵심 내용이냐면, 공감을 먼저 합니다. 공감을 하고 현재의 행동과 환자의 목표와의 차이를 인지시켜서 본질적인 변화의 동기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술을 끊고 싶어요. 끊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술을 내가 줄이고 싶은데, 근데 나는 술을 못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차이가 있죠. 내가 술을 줄이고 싶으면 술을 줄이면 되는데 그 술을 못 줄이면서 나는 술에 대한 문제는 없다. 내가 줄이려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과 실제 행동이 좀 다른 거죠. 그러면 그 차이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를 알려주면 음주자분들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못하는 거였네 라고 깨닫게 되고 그 깨닫는 시점이 바로 뭔가 개선과 회복의 출발점이 되겠죠. 아무리 증상이 가볍든 심하든 간에 모든 문제의 치료법, 해결법의 첫 번째는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인데 알코올 문제를 있으신 대부분의 이제 음주자분들이 자기 본인의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동기 강화 치료법이 거기서 도움이 줄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실행해도 되고 다른 치료와 결합해도 됩니다. 이 CRA는 뭐의 약자냐면 Community Reinforcement Approach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 어떤 주변 환경과 지지를 접근을 동시에 하는 요법인데 쉽게 말해서 술을 안 마시는 것에 대한 보상과 강화입니다. 예를 들면 그게 가족 단위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연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죠. 술을 마시면 뭔가 불이익을 주고 반대로 술을 안 마시면 그만큼 보상과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면 그런 이제 주변 환경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MET와 CRA의 결합은 오래 유지되고 종합적인 치료가 가능하게 하며 환자의 이 환경을 치료 현장에 끌고 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이건 조금 더 추가적인 얘기를 설명을 드리면 이게 치료는 결국 이제 중독의 치료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우리 생각입니다. 생각이 분명히 뚜렷하고 목표가 있어야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겠죠. 두 번째는 몸입니다. 몸.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뜻대로 몸이 안 따라준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겠죠. 자, 이 몸을 치료하는 게 보통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 방금 여기서 나왔던 MET나 여러 가지 심리적 여러 다양한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두 개만큼 또 중요한 게 굉장히 강력하게 중요한 게 바로 환경입니다. 아무리 내가 안 먹고 싶고 안 먹으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해도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술에 굉장히 좀 강하게 노출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라면 사실 이 생각과 몸이 뚜렷해도 환경이 너무 강력하다면 쉽지 않을 수 있겠죠. 이 환경을 영향을 주고 조절하는 것이 CRA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약 갈망의 종류와 정도, 그러니까 갈망이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 리워드 갈망, 보상 갈망만 거의 갈망이라고 이해했고, 이 위에 이제 경감 갈망은 거의 금단이라고 이해했었는데, 이거를 정말 이제 하나의 갈망으로 엮어서 갈망의 종류를 구분하고 그 정도를 나눕니다. 이게 좀 약한 경우, 강한 경우, 좀 약한 경우, 강한 경우 정도를 나눠서 그 갈망의 종류와 정도를 쉽게 조회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각 갈망 프로필에 맞게, 예를 들면 이 공감 많고 이 보상이 적은 그 카테고리의 치료법, 혹은 반대로 보상 갈망은 굉장히 높은데 이 경감 갈망은 굉장히 금단 증상은 낮은 상태의 프로필에 적합한 치료법, 좀 맞춤 치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만약 갈망의 종류와 정도가 치료 효과에 큰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그 갈망의 종류와 정도를 쉽게 조회하고 믿을 수 있다면 각 갈망 프로필에 맞는 치료법을 매칭할 수 있겠다가 지금 내용이고, 그 갈망의 정도를 평가하는 설문지가 여기서는 이제 AASE라고 소개를 합니다. AASE. 약자는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입니다.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자, 이 AASE에 대한 이 설문지를 통해서 사실상 이거는 이제 갈망감을 직접 묻는 설문지는 아닌데, 그 갈망감을, 우리가 술을 마실 수 있는 그 유혹이 되는 상황을 유추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 대략적인 갈망감 지표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보통 이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개발을 했는데 40에서 한 60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논문의 핵심이 아까 seeking older adults with alcohol use disorder인데, older가 여기가 이제 60 이상입니다. 60 이상의 좀 노년층에게 이 적용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이제 여러 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이제 갈망감을 그냥 우리가 그냥 갈망감 낮다, 높다, 정말 높다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이해하는 것과 이거를 좀 끊어서 이런 갈망 A군, B군, 그리고 C군, 뭐 D군 이렇게 끊어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치료자에게 구분을 해서 치료자에게 분명한 장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입니다. 좀 길게 이제 서론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뭐 사실 거의 전부 다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AASE를 이용해서 노년의, 중장년이 아니고 노년의 알코올 중독 환자들을 갈망 종류와 경감이냐 보상이냐 갈망 종류냐 혹은 그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기, 그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1번에서 구분된 음주자들의 동기강화요법과 MET, 동기강화요법과 사회지지요법의 치료 효과 확인, 효과를 확인하는데 그 결과는 음주량과, 그래서 치료 기간 동안에 음주량의 변화와 삶의 질 변화를 이제 확인을 한 겁니다. 자, 이 실험이 이해가 되시죠? 연구 방법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연구였습니다. 그때 참가자를 대략 한 693명, 2014부터 2016년까지 693명인데 그 중에 절반 나누겠죠. 그래서 절반은 한 351명은 MET로 배속이 되고, MET, 그리고 이제 342명은 한 절반 정도는 MET랑 이 CRA를 같이 했습니다. MET랑 CRA를 같이 하는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고요. 자,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 든 사람이 느끼는 갈망을 보상과 경감으로 구분하고 이 갈망감의 정도가 비약물적 치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파악하기를 목표로 하였다. 1번, 갈망 구분한 거. 갈망 구분의 의미는 이전까지는 경감 갈망을 주요 지표로 사용하였는데, 경감 갈망은 이제 보상 갈망이죠. 보상 갈망. 경감이 아니라 보상 갈망을 주요 지표로 아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경감 갈망을 이제 알코올 문제의 주요 지표로 사용했는데, 이는 이 경감 갈망, 그러니까 의존으로 넘어가서 중독으로 넘어가는 이런 환자들만 주로 치료를 받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도 굉장히 어찌 보면 술을 조절하지 못해서 많은 사회적인, 가정적인, 신체 건강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가 중독은 아니다. 술을 좀 조절을 못하는 것 뿐이다. 내가 좀 과할 뿐이다. 뭐 직장에서 술자리가 많을 뿐이다 라고 이제 좀 피해갔던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만 거의 우리가 치료를 집중해 왔던 거예요. 그동안 치료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 보상 갈망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음주자를 구분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훨씬 체계적일 것이다. 구분을 하면 치료자 입장에서도 쉽고 간결하고 협업하기 쉽고 환자도 본인 상태를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기도 뚜렷해질 것이다. 환자마다 어떤 부분에서 갈망을 느끼는지를 파악하면 거기에 맞게 갈망 회피 및 극복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치료 효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갈망을 구분을 해서 단계별로 점수화해서 구분을 해서 그것이 치료 효과에 어떤 영향을 줬을 것이냐. 치료 효과는 크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데, 하나는 음주량이고 하나는 삶의 질입니다. 자, 음주량은 경감 갈망 수치가 높은 환자는, 이 수치가 높은 거는 이제 증상이 심각한 환자라는 것이겠죠. 심각한 환자는 사실 뭐 동기강화요법이나 이런 사회지지요법을 받아도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감갈망 수치, 이게 뭐 아주 심하진 않아서 중등도 미디엄 하이인 경우에는 동기강화요법을 받아도 차도가 좀 덜했다. 이는 경감갈망 수치가 높은 환자들은 안정적으로 병원 방문도 좀 어렵고, 그리고 신경장애의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단순 상담 및 지지요법이 아니라 뭔가 더 강력하고
확실한 치료수단이 권장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삶의 질입니다. 높은 의존 심각도, 삶의 질, 낮은 삶의 질, 높은 갈망감 등에서 관련된 연관성은 음주 감소가 삶의 질 개선에 연관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특히 알코올 의존도가 심할수록 두드러졌다. 우리 이거 예전에 한 네 번째, 세 번째 논문인가 거기서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도가 그 연구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정도가 아주 심한 환자 상태가 있고 좀 적당한 상태가 있고 아주 낮은 상태가 있을 텐데, 보통 우리가 그동안에는 아무리 어떤 단계를 하더라도 무조건 완벽한 금주와 완벽한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걸 좀 목표로 위주로 했다면, 아주 높은 심각한 음주 문제를 가진 환자분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살짝의 한 단계만의 음주 감소만 하더라도 술은 계속 그만큼 드시겠지만 뭔가 삶의 질, 내 건강, 심리, 주변 가족의 어떤 삶의 질은 꽤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망감을 줄이면 음주를 포함해서 신체, 정신, 사회 전반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연구의 한계입니다. 이 연구는 이제 갈망감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갈망감을 좀 집중적으로 잘 실험을 해본 연구인데, 자, 나이가 든 노인일수록, 우리 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죠. 60세 이상. 단순하게 어떤 보상 갈망, 그리고 안정 갈망, 경감 갈망, 이것만의 이유로 술을 마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적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는 없다. 그리고 갈망은 AASE 여기에서 제시하는 유혹이나 문제 상황뿐만 아니라 정상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알코올 사용 장애를 진단할 때 항목에는 갈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감이 심하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이 지나서 다시 이 설문지를 내가 작성하고 평가할 때는 갈망감을 뺍니다. 왜냐하면은 여기도 써 있는 것처럼 갈망감 자체가 처음에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진단할 때는 의미 있는 지표이지만, 나중에 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도 난 이후에는 단순히 갈망감 하나가 있다 없다가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기준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망감이 나중에는 그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갈망감만으로 이 사람이 문제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집단이, 우리가 실험에 참가한 모든 집단이 사실상 이런 치료를 그래도 받았을 때, 비약물적 치료를 받았을 때 음주량이 줄고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특히 높은 단계의 갈망감을 호소하는 집단, 이 경감 갈망이 높은 단계의 집단에서는 이런 비약물적 치료 효과가 이 두 개를 같이 받아도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갈수록 중요한 거는, 그래서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들의 개별, 그 상태에 맞춤 치료법 개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으로 올리우 의견입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환자분들이 그 중에 크게 대표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회적 인식. 두 번째, 비용, 경제적 효과. 그리고 세 번째가 나는 분명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를 치료하고 싶어서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는 검사하고 당신은 중독입니다. 중독이 아닙니다. 자, 중독이시니까 이 약 드시고 술을 끊으세요. 술을 최대한 줄이세요. 그게 어렵고 계속 더 증상이 심해지고 더 이상 견디기 힘들 단계가 되면 입원하셔야 됩니다. 이런 치료법을 권장받는 게 굉장히 이질감이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런 내 어떤 문제를 치료를 해서 개선될 거를 기대하는데, 실제 병원에서 치료는 그런 치료법이 아니라 그냥 술을 끊어라 라고 안내를 일괄적으로 받게 되다 보니까 이제 치료를 안 받고 치료를 좀 신뢰하기 어려운 상태가 많이 형성되는데,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런 어떻게든 간에 내가 그 환자들을 알코올 문제를 구분해서 그 구분에 맞게 맞춤적인 어떤 치료 수단과 치료 매뉴얼이 잘 체계화된다면 그것만큼 또 치료에 있어서 좋은 효과와 좋은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논문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